반도체 법은 통과시키고 주 52시간 문제는 추후 협상을 해서 근본적으로 윈윈하는 노동시간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은 노동시간에 대한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하루에 12시간, 16시간, 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마어마하게 노동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처음 생긴 게 노동자들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술을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이 나빠질 거 아닙니까? 금주 운동부터 시작을 하는 게 노동조합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노동시간에 대해서 최초로 이제 8시간만 일하게 해달라라고 주장하는 것이 미국에서 생겼습니다. 이 시카고에서 헤이마켓 사건이라고 하는데 노동자들이 8시간만 일하게 해달라라고 하면서 시위를 벌였는데 대규모의 유혈 사태가 생겼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인해서 8시간 노동을 쟁취하기 위한 운동들이 전 세계로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8시간 노동제가 먼저 시작된 것은 1856년 호주에서 건설 노동자들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8시간 일하고 8시간 휴식하고 8시간 자유를 갖자라고 해서 호주에서 제일 먼저 정착이 됩니다. 1919년 아이어로가 영국에 생기면서 영국을 필두로 해서 1938년도에는 미국, 점차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하루 8시간 일을 하게 됩니다. 이 8시간 노동을 확보하는데도 그냥 생긴 게 아니고 미국 노동자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빛나는 여정이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주 40시간 일을 하자 이런 것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됩니다. 8시간이라면 월, 화, 수, 목, 금, 토 48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토요일은 좀 쉬자. 주 5일제를 하자라는 운동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월, 화, 수, 목, 금까지만 일하자. 주 40시간. 이 운동이 시작되는데요. 이거는 1929년도에 대공황 이후에 이 실업률이 아주 높이 증가하게 되니까 이러면 살 수가 없구나. 그러려면 결국 노동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를 나누자. 이런 차원에서 1938년도 미국에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주 40시간 제도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주 5일제 근무, 주 40시간 근무가 정착된 것은 놀랍게도 일본입니다. 일본이 70년대, 80년대 한참 경제 성장기를 구가했거든요. 이때 일본에서 주 5일제 근무를 전격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선진적인 제도였죠. 일본 경제가. 당시에 미국 경제를 추월하냐 마냐라고 할 때 일본의 경제 전성기 때 주 5일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우리도 주 5일제를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문제제기가 서서히 시작됐고 2004년도, 2011년도는 공공기관, 대기업에도 본격적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AI가 생기고 생산성이 점점 높아지게 되면서 그리고 실업률이 자꾸 생기니까 기술의 발달이라는 측면 또 한편으로는 실업을 극복해서 일자리를 나누자는 측면에서 주 4일제 근무가 서서히 세계적인 논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이슬란드나 영국이나 스페인 같은 경우가 주 4일제를 시범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2시간에서 16시간 일하다가 이제 8시간 일하다가 주 5일제를 일하다가 주 4일제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새로운 논의가 하나 생깁니다. 노동자의 삶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을 제한을 해야 되겠고 또 한편으로는 업종이라든지 그들이 일하는 근무 형태에 따라서 뭔가 이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가져야 생산성을 높이는 거 아닌가 이런 논의들이 한편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한국의 주 52시간 문재인 대통령 때 실시된 제도입니다. 바로 이번에 반도체법에서도 주 52시간이 적용되느냐 적용되지 않게 만드느냐를 두고 양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른 나라에는 굉장히 유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근로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업종이 있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 근로시간 제한을 엄격하게 받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근로시간의 제약을 엄격하게 받는 것은 저소득층 근로자입니다. 저소득층 근로자일 경우에는 40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수당을 받습니다. 그리고 일반 노동자나 서비스업 같은 경우가 해당되고 저소득 노동자들은 확실히 보호받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연봉이 35,000달러, 대략 한 달 월급이 430만 원 정도 되는 사람부터는 노동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문직이나 관리직, IT 전문직이 대체로 해당됩니다. 임원이나 관리자, 변호사, 회계사, 컨설턴트, 소프트웨어 개발자 이런 직종이 근무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프랑스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연봉 높은 사람,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9천만 원 이상, 대략 1억 원 이상일 경우 그러면 근로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금융 트레이너, 컨설턴트, IT 개발업자, 연구개발 종사자들이 바로 근로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쪽에 속합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연봉이 1억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근무 수당의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단 주 52시간의 적용은 받습니다. 한국에서 주 52시간의 근로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업종은 경영진, 임원, 일부 팀장, 기물문서 취급자, 그 다음에 일부 전문직,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등입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개발 인력과 IT 인력이 주 52시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노동시간에 제한이 있는 업종과 없는 업종을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은 노동 강도가 높고 안전 문제가 중요한 쪽은 제한을 받습니다. 공공서비스에서는 소방관, 경찰서, 의료 이런 쪽에는 노동시간에 제한을 받습니다. 반면에 세계적으로 봤을 때 노동시간에 제한이 느슨하거나 없는 경우의 업종은 IT, 소프트웨어 개발, 연구직, 성과 중심으로 나는 쪽과 예술, 디자인, 미디어, 노동시간보다는 창의성과 프로젝트 중심의 일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제외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세계의 보편적인 흐름은 저소득층 근로자는 노동시간에 제한을 받고 그걸 초과했을 경우에는 초과 근무수당을 확실히 지급하고 보호받습니다. 그런데 고소득 직종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금융, IT, 연구개발, R&D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나라가 많습니다. 또 한편으로 직업의 종류로 보게 되면 9 to 5라는 기본 생산 과정에 근무하는 분들은 근로시간 제한을 받지만은 우리가 IT나 소프트웨어나 미디어나 예술, 창작 등에 있는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일을 하는 업종은 근로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거는 이제 재택근무가 점점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AI 때문에 더 늘어나겠죠. 결국 이게 업무 시간이 몇 시간 일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업무를 성과 중심으로 판단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는 것이죠. 마이크로소프트사 일본에서 주 4일제를 해보니까 성과는 주 5일제랑 거의 비슷했다는 이런 보고서도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원격 근무 시에는 이 노동 시간에 대해서는 이 엄격하게 기록을 갖는 것을 완화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 52시간 문제, 한국에서 이 문제는 저는 사회적 대타협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엄격하게 보호해야 될 노동자는 보호해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 미래 기술 경쟁에 뛰어드는 필요한 인력들, 고소득자일 경우에는 여기서 제외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주 52시간을 일하든 주 40시간을 일하든 근로자가 먹고 살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집값이 비싸고 이렇게 애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면 임금을 얼마까지 올려야 집을 살 수 있고 임금을 얼마까지 올려야 우리가 애를 공부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노동자를 근로시간으로 보호하는 것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국가가 집 문제와 아이들의 교육 문제는 책임져 줘야 합니다. 그리고 노후 생활의 안정화를 연금과 건강 문제를 국가가 책임져 줘야 합니다. 이 노후 문제를 국가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많은 이 40대, 50대는 부모님들의 간병비도 내야 되고 부모님을 모셔야 되고 이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또한 연세 드신 분은 본인의 여태까지 애들 키우고 공부시키고 시집장가 갈 때 집 사는데 보태주고 열심히 일했는데 본인의 노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서운한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후 생활, 교육, 주택 문제 대해서 국가가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주면서 한편으로 노동자를 노동시간으로부터 보호할 사람은 보호하고 한편으로는 마음껏 일하고 그들이 성과에
맞게 자기의 급여든 성과급이든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장 앞선 제도를 만들어야만 좋은 일자리를 더 만들어낼 수 있고 우리가 세계 경쟁에 앞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경쟁에서 앞서 나가는 건 더 앞서 나가는 길을 열고 보호할 것은 더 확실히 보호하고 결과적으로는 고액 연봉자든 소득이 적은 근로자이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을 만들 그 노력은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주 52시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사회 대개혁을 시작해야 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52시간 제도를 만드는 노력은 좋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9 to 5 산업화 시대에 공장에 출근하는 이 개념에 너무 매여 있는 것은 극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2,000개가 넘는 다양한 직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회를 위해서 서로 한 발짝씩 양보하고 그리고 근로자에 대해서는 애정을 갖고 사회 대계약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